반갑습니다. K리그 1 18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요,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양팀 모두 올 시즌 감독이 교체된 두 팀이죠.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를 잡으면서 3연패 끝에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세징야와 벨톨라 등 외국인 선수와 또 젊은 선수들, 박용희 이런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박창현 감독님은 부임 후에 점유율과 공격적인 면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팀 득점이 최하위입니다. 15골, 올 시즌 15골만 득점을 하고 있는 대구인데요. 수비도 지금 실점이 많은데 그래도 제주전에는 첫 무실점 승리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최근 두 경기에서 박창현 감독님이 교체 카드를 각각 2장, 3장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전과 비주전 사이에 그런 좀 갭이 좀 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확실히 후반전 경기를 좀 뒤집어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카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만한 그런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네, 또 참고로 지난 제주전 결승골을 터뜨렸던 벨톨라 선수가 지금 임대 신분인데 재계약, 완전 이적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원소속팀과 대구 간의 그런 재정적인 이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완전 이적 전까지는 3경기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벨톨라 선수가 또 얼마나 활약을 할지가 기대가 되고요. 또 전북은 김도영 감독님 부임 이후에 첫 승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7라운드에는 인천을 만나서 2골을 먼저 앞서갔지만 또 후반 막판에 2골을 내주면서 결국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후반 30분 이후에 전북이 굉장히 지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리그 최다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막판의 수비 집중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김도영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2주간의 그런 A매치 휴식기 동안 뭔가 팀을 잘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공격적인 면이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인천전에는 특히 슈팅을 18개 시도를 했습니다. 득점은 2골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 마무리까지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개선된 모습이고 김도영 감독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은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는 상태에서 대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올 시즌 양 팀은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때도 사실 전북이 2골 앞서가다가 또 대구가 2골을 막판에 넣으면서 2대2 동점이 됐었죠.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는 전북의 2대0 승리를 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구FC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코리아컵이 진행되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FC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FC의 경기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부임한 대전은 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대전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 포항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소중한 승점 1점을 쌓긴 했지만 좀 빈곤한 득점력과 이 공격적인 그런 작업이 아직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포항전에서는 슈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이 1개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 유효 슈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포항의 자책골로 득점을 얻어냈던 대전이었죠. 반면 광주는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흐름을 탄 모습이죠. 네, 미드필드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17라운드 김천전에서도 정호연 선수의 크로스를 박태준이 헤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긴 부상에서 돌아온 신창무 선수가 복귀를 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게 또 광주의 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작품인 수비수 허율,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허율 선수는 점점 센터백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죠. 두 팀은 모두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렀고요. 올 시즌 맞대결은 광주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번 경기 예상은 2대0 광주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대전을 선택했는데요. 물론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대전이잖아. 광주가 코리아컵 때 원정 경기를 가고 또 대전으로 원정을 가잖아요. 그래서 원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는 올 시즌 돌풍의 핵 강원FC와 역시나 깜짝 선전을 하고 있는 김천 상무의 맞대결이고요. 강원은 현재 5연승 쾌속 질주를 하면서 리그 테이블 2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7라운드 토요일 경기에서는 1위까지 찍었는데 현재 지금 2위에 올라 있고요. 야구 이상원, 양민혁 이 세 선수가 무려 올 시즌 21골을 지금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FC 전체를 봤을 때는 올 시즌 32골, 32골로 지금 리그 최다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시에는 또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에 위치를 하면서 재밌는 또 공격 작업들을 펼치는 강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기를 보면 재밌거든요. 수비 시에서 또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경기를 지켜보면 재밌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7라운드 수원FC전 3대1로 승리했던 이 경기도 제가 볼 때 올 시즌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 리뷰가 있거든요. 이 리뷰는 여기 보시면 딱 나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는 또 강원FC의 또 큰 작품이었죠. 양현준 선수가 경기장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네, 셀틱에서 지금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준 선수인데 이번 경기가 또 강원FC로서는 강릉 홈 경기 첫 경기거든요. 이 자리에 양현준 선수가 경기장을 방문을 해서 팬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또 그런 장면들, 훈훈한 장면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양현준 선수가 바라본 올 시즌 양민혁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천은 병장들의 전역과 구기, 신병 선수들의 그 합류가 지금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광주전에는 구기 중에 유일하게 김승섭 선수가 김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강원전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명단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비해서는 뭐 이제 신병 선수들의 첫 경기가 좀 시점이 좀 빠른 상황인데 이제 전역을 앞두고 휴가 나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선수단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는 정동영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구성이 많이 달라지지만 변화는 적게 주면서 뭐 김천이 지금 올 시즌 해왔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은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팀 모두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렀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담은 동일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성적은 1대0으로 김천이 승리를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김천이 이중민 선수의 뭐 경기 끝나기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1대0 신승을 거뒀고 그 당시에 아마 가브리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강원이 교체를 다 쓴 상태에서 부상이라 10명이서 막판 경기를 치르다가 실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는요, 저는 이번 경기는 좀 화끈하게만 해봤습니다. 3대0 강원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강원이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6연승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김천이 지금 이제 병장 선수들의 공백이 조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대1인데 이제 강원이 이기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면은 정정용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냥 승부 상관없이 이거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수원FC 간의 맞대결인데 최근 5경기 승리가 없는 서울이에요. 그리고 2연승 뒤에 1패를 당한 수원FC가 만나는데요. 서울은 홈 5연패 중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열리는데 홈 5연패이기 때문에 홈에서 더 이상은 더는 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죠. 그리고 지난 라운드는 울산 원정을 떠나서 2대0으로 뒤지다가 윌류첸코가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따라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제 또 링가드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윌류첸코가 2골을 폭발하면서 팀의 소중한 승점 1점을 얻어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도 지면은 이제 홈에서 6연패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충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패배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강등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필승의 각오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제 올 여름 영입 1호 선수죠. 서울의 호날두 타바레즈 데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주중에 서울은 코리아컵 경기를 치르고 이번 경기에 임하고요. 수원FC는 지난 라운드 강원 원정을 떠나서 덜미를 잡혔지만 여전히 순위는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펄펄 날지만 현재 좀 이적설에 휩싸여서 분위기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승우와 안데르손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정말 잘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찰떡 호흡을 보여주면서 강원전에도 득점 장면에서 보면은 수비수 6명을 상대로 두 선수가 그냥 패스 한 방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그런 깔끔한 또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다만 서울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압도적인 열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통산 1승 3무 11패, 최근 10경기는 1승 2무 7패를 당하고 있는 수원FC고요. 올 시즌도 수원FC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예상도 2대 0 서울의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통산 전적이 너무나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한번 오랜만에 예측해 보겠습니다. 2대1 서울 승리를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서울이 2골 먹히고 나서 또 울산전에서 또 2골을 따라잡으면서 이겼잖아요. 이번에 한 골을 먹히고 다시 2골을 따라잡으면서 역전. 네, 홈 5연패를 끊어내는 그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역전.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HD 간의 맞대결인데요. 제주는 올 시즌 리그 득점이 최소, 지금 최하위고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최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제주는 최근 2연승을 달리다가 다시 2연패를 당했거든요. 빈곤한 득점력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5월 한 달간 6경기에서 5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당 1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골키퍼 김동준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K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였지만 득점력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보이면서 순위 싸움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은 지난 라운드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앞서다가 2대 2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선수들의 그런 자기 관리가 부족했고, 그런 자기 관리의 부족은 선수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이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언급을 했었죠. 네, 따끔하게 질책을 받은 그런 선수들이 과연 제주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궁금한 상황이고요.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제주를 상대로 강했던 울산이 어떤 또 비장한 각오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고 온 상태고요. 올 시즌 첫 맞대결은 3대 1로 울산이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 저는 2대 0 울산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이 7승 2무 1패, 울산이 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날도 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1대 0 울산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김동준 골키퍼가 있고 조현우 골키퍼가 있잖아요. 전 다른 의미로 이게 선방 대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1대 0 울산 승리 예측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 간의 맞대결인데, 인천은 현재 7위, 그리고 포항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 전북과 극적으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따냈죠. 그렇지만 제르소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성민이나 박승호 이런 측면, 또 다른 측면 자원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천의 올 시즌 여러 지표가 사실 포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에 수비 같아요.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경기 인천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항은 2라운드 로빈 들어와서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초반에 많이 승점을 쌓아놨기 때문에 여전히 순위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원인은 득점인데 13라운드 이후에 4경기 득점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의 걱정이었던 스트라이커의 골 부진, 득점 부진도 현재 14라운드 이호재 선수, 그리고 16라운드 조르지, 17라운드 허용준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걱정이 좀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천의 다소 느린 그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정재희나 김인성 이런 발빠른 선수들이 활약을 해준다면 포항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고 오는 상태고요. 올 시즌 첫 맞대결은 0대 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은 저는 2대2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포항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라이커 자원의 그 득점력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 포항이 진짜 날아다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포항이 이기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18라운드 프리뷰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18라운드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